아르네 슬롯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버풀 현지 팬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 번리전 무승부 이후 안필드에는 야유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리버풀은 또다시 어이없는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 2점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죠.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슬롯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알론소라는 강력한 대안의 등장이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슬롯 감독 경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슬롯 감독에 대한 평가. 현재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슬롯 감독 경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댓글만 살펴봐도 알 수 있고요. 리버풀은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 12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무승부 경기가 6회에 달하며 이번 번리전 포함 4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6승 6무라는 기록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밑밥을 하나 더 깔아볼게요. 현재 리버풀은 윙어들의 부재와 이삭의 부상 이탈, 거기에 가장 심각한 센터백 뎁스까지 스쿼드상의 문제가 없는 팀은 아닙니다. 분명히 슬롯 감독이 전술을 구상함에 있어 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번 반복되고 있는 어이없는 수비 실책을 슬롯 감독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시즌 내내 완벽한 스쿼드를 갖춘 채 팀을 운영하는 감독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감독은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은 물론 폼 저하, 심지어 내부 갈등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조정하며 시즌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솔직한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경기 중 부상까지는 감독 능력 밖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다른 부분들까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번리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당시 리버풀은 볼 점유율 73%로 수치상으로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전체 슈팅 개수 32대 7, 유효 슈팅 11대 1, XG값 3.18대 0.4입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리버풀은 또다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불운의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패턴으로 실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리버풀은 이제 체급이 굉장히 큰 구단입니다. 트랜스퍼마켓 기준 선수단 가치 총액은 10억 4천만 유로로 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번리를 압도했던 경기 내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번리에 비해 무려 4배가 넘는 선수단 가치를 가진 구단이니까요. 물론 당연히 축구는 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레스터시티의 동아 우승이 나오지도 못했겠죠. 재벌 구단주들이 소유한 클럽이 매 시즌 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번리전과 같은 경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리버풀은 작년 3월부터 경기력 저하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리버풀은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겠죠. 물론 슬롯 감독은 매니저가 아닌 헤드코치로서 리버풀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선수 영입에 대한 권한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구단이 리그 우승 감독의 의견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어떤 포지션, 어떤 유형의 선수가 필요한지 자문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부 팬분들은 리버풀 구단이 낭만을 지키는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팀이 잘하든 못하든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라드의 유산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스탄불의 기적을 통해 콥이 된 만큼 암흑기를 함께 지켜봤던 팬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의견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라드의 영향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클롭 감독이 만들어 놓은 리버풀의 색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버풀이 제라드만큼 클롭의 유산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 시즌 리버풀의 성과는 클롭의 유산과 슬롯의 효율성이 결합된 최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리버풀 팬들에게 있어 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는 보다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올 시즌 리버풀은 팀 컬러 자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볼을 이쁘게 차려는 축구는 리버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한 앞서 언급했던 암흑기 시절
시절 리버풀과 현재 리버풀은 그 체급부터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구단의 재정 규모는 물론 투자하는 금액의 볼륨 자체가 확연히 달라요. 실제로 올 여름 이적 시장 8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많은 팬들이 우승만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암흑기 시절과는 그 목표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챔스 진출이 최종 목표는 아니니까요. 전술적인 한계. 저는 살라의 폼 저하를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 최고의 공격 패턴은 살라를 향한 다이렉트한 롱패스에 있었어요. 조금 극단적인 팬분들은 지난 시즌에 달성한 리그 우승이 슬롯 감독의 능력이 아닌 살라의 하드캐리 덕분이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 슬롯 감독은 클롭 감독이 남긴 유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살라가 여기에 반응했던 거죠. 하지만 올 시즌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역습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살라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올 시즌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체급이 낮은 팀을 상대로 할 때 리버풀은 너네 빨리 템팩 세워 우리가 한번 뚫어볼게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특히 바운스 패스의 실종은 리버풀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주고받는 패스가 나오지 않으니 상대 수비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번리전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들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번리와의 경기 전반전이 좋은 경기 내용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만 놓고 보면 후반전이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전반전 리버풀은 완전히 물러선 번리를 상대로 효율적인 세부 전술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의 축구를 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와중 다행인 것은 비르츠가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득점에도 성공하며 리버풀의 리드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반전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실점했던 번니에게는 득점이 필요했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냥 물러서기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비르츠가 전반전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리버풀은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역습 한 방으로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상대 수비를 끌어내지 못하면 공격 패턴은 다양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통한 득점 혹은 세컨볼을 노리는 득점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토록 강력했던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가 파쇄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6관왕 시절 바르셀로나만큼 압도적인 팀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티키타카의 주역이었던 사비, 이니에스타의 노세화나 부재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 바르셀로나의 경기력 저하는 점유율에 기반을 둔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공격 패턴에 대한 화해법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현재 리버풀의 상황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결국 리버풀도 볼 점유에 기반을 둔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환이라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도 하고요. 홈런소를 원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알론소의 아버지는 축구 감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알론소는 선수 시절에도 포지션 및 경기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수였죠. 거기에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리그를 모두 경험했다는 것도 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리버풀에서는 라파엘 베니테즈, 레알에서는 무리뉴와 안첼로티, 바이언에서는 과르디올라라는 세계 최고의 명장들의 지도를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알론소는 정식 감독직을 맡자마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알론소가 이끈 레버쿠젠은 창단 120년 역사의 길이 남을 첫 분데스리가 우승을 그것도 무패로 달성했죠. 기본적으로 싹이 보이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만약 알론소식 3-4-2-1 전술을 현재 리버풀에서 구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라인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전술의 장점은 센터백 숫자 확보로 인한 맥칼리스터의 수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살라가 돌아온다면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죠. 최근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리버풀의 공격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르츠, 커티스 존스, 케르케즈로 이어지는 삼각구도의 유연함은 이미 슬롯볼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들의 유기적인 스위칭은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 에키티케를 향한 공간 패스에도 효율을 가져올 수 있죠. 또한 알론소가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리버풀의 시장 방향성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노려야 하는 선수의 윤곽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3백을 기반으로 전술을 구상한다면 센터백 보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센터백 뎁스가 얇은 상황인 리버풀은 3백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즉시 전력감 센터백을 영입해야만 하죠. 그리고 만약 맥칼리스터의 폼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전환이 가능한 선수, 즉 레버쿠젠 시절 자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펠의 에던 머튼이 가장 이상적인 대체자로 보이고요. 물론 알론소 감독이 오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버풀이 추구하는 축구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보일 거라고 봐요. 슬롯볼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알론소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리버풀의 색채를 살릴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당장의 경기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슬롯 감독 경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알론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리버풀 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박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